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수학 5만 문제 푼 학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번에 같이 수학 문제풀이에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팁 같은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저번에 나중에 따로 하겠다고 한 수열의 합골을 이용하여 직접 수열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방 정식에서 직접 함수를 구하는 방법의 원리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합골을 이용하여 직접 수열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모양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 하면 보통 여기서 AK를 T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야 하는데, 이거를 구할 때 보통은 S1은 A1이다 라고 해서 A1을 구하고, 또 SN에다가 SN-1을 빼면 이게 N이다 라고 해서 단 N2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로 AN을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모양이 간단하게 돼 있고, 간단하게 돼 있다는 건 여기에 시그마가 1부터 n까지 되어 있고, 옆에 식이 n에 관한 2차식, 1차식, 3차식 또는 4차식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리고 보통 막 5차식, 6차식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 합골로 수열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직접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시범을 보이면, 이렇게 돼 있으면 AK를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펜을 쓰지 않고도. 여기서 AK는 네, 2K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n제곱 플러스 n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 하면 AK는 일단 3K 제곱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데, 이 정도는 펜을 써야겠네요.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냐 하면은, 보통 이거는 많이 배웁니다. 이거 그리고 똑같이 해서 세제곱이면 이렇게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는 4차식이고 이건 3차식이고 이건 2차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네, 이렇게 상수 A가 들어가면 AN이 나와서 이건 1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합해서 어떤 합골이 나와 있을 때, 합골의 식이 나왔을 때 그게 어쨌든 4차식 이내면 여기 있는 이것들과 개수를 비교해서, 개수 비교법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원래 수열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아까 예시로 이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2차가 나왔으면 AK는 무슨 K일 텐데, 그 상수가 붙어있는 K일 텐데,
이 상수가 뭔지를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상수가 1이다 라고 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이 공식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n의 개수가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쪽에 똑같이 2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ak의 구성 요소 중 2k가 있다면 이 합골에서는 n제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원리로 똑같이 개수 비교를 하시면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리와 급 적용 방안 설명이었고요. 이게 실제로 어떤 효용성이 있냐면 이게 쉬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원래 수열은 주지 않고 이렇게 합골로만 막 이렇게 식이 돼 있고 밑에 합답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꽤 복잡하게 이거를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 뒤에 있는 공식을 잘 개수를 비교해서 앞에 있는 이 원래 수열을 정확하게 구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게 쉽게 풀린 경우가 많고요. 이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고 또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되게 그 짧은 문제인데 이 구성이 그 시그마와 시그마 즉 이 합골로 돼 있을 때 여기 뒤에 간단한 식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n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ak를 그냥 바로 2k라고 딱 놔버리면은 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뒤에가 만약에 n제곱 플러스 3n이면 2k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나오는 식으로. 왜냐면 2k를 하면 n제곱 플러스 n이 빠지고 그럼 2n만 남으니까 여기다가 2만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원래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차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3차 아니면 4차 이렇게 되면은 이 공식을 되게 좋은 공식이긴 한데 이거를 사용하기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만약에 이런 방법을 써보시고 괜찮으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수 방정식에서 직접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함수 방정식이 나오는 경우는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잘 안 나온다는 얘기가 듣긴 했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마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의 경우 대부분 다 함수 방정식에서 직접 함수를 구해서 그 문제를 풉니다. 그럼 굉장히 쉽게 풀린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풀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출제위원이 의도한 그런 정석적인 풀이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정 안 되면 이렇게 푸는데 아니면은 거기서 해설지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푸는 것도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함수 방정식이라는 게 일단 못 보신 분들 위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fx 플러스 y가 나오고 등호 fx 플러스 fy 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핵심은 fx 플러스 y가 나오고 fx하고 fy 더한 게 나오고 뒤에 x, y에 관한 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함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땐 보통 어떤 의도로 내냐면 이걸 y를 h라 놓고 이 식을 활용하라고 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위식을 적용하면 fx 플러스 h가 fx 플러스 fh 플러스 3xh x 플러스 h 마이너스 2 플러스 1 빼기 fx 분의 h니까 여긴 fx가 날라가고 h 나누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을 하라는 그런 의도로 내는 건데 이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계산하기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함수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바로 fx는 뭐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게 곱셈 공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여기서 뭔가 떠오르면 수학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서 이거와 관련된 곱셈 공식이 하나 있지 않나요? 이거죠? 이거.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모양의 경우에 fx가 x세제곱이면 이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모양이. 그래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세제곱을 하는데 여기서는 fx에서는 그냥 세제곱을 했는데 여기서는 xy를 더해서 세제곱을 했으니까 x세제곱과 y세제곱 말고도 뒤에 남는 게 좀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역으로 fx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아까보다 좀 더 모양이 단순한데 이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세제곱을 썼으니까 이번에 제곱을 써보면 이렇게 나오죠. x 플러스 y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양일 때는 fx가 x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보면 외워두면 참 편한데 함수방정식의 기본 형태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뭔지가 중요한데 아까 봤다시피 만약에 여기에 붙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붙는 거 이 부분이 뭔지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항부터 할까요? 상수항부터 그럼 만약에 이 뒤에 상수가 붙어있는데 상수 c가 붙어있다 플러스 c가 붙어있다 라고 하면 fx에는 마이너스 c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fx 플러스 y에 fx에다가 x를 넣던 x 플러스 y를 넣든 상수항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는 상수항 c가 하나 들어있고 여기 각각에도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같아지게 만들려면 c를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만약에 c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뒤에 붙어있는 부분에 플러스 c가 돼 있으면 fx에는 마이너스 c가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다음 만약에 여기 뒤에 부분에 axy가 들어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xy가 들어있으면 뒤에 그러면 fx가 x제곱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수열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x제곱일 때 2xy니까 만약에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면 마이너스 2xy가 될 것이고 만약에 fx가 3분의 2 xy다 3분의 2 xy가 붙어있다 하면은 x는 뭘까요? 1일 때 2니까 3분의 2이려면 3분의 1 x제곱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axy가 뒤에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fx에는 2분의 a x제곱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그냥 외워도 되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아까 봤다시피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그걸 이해를 하면 좋아요. 다음 그리고 bxy x 플러스 y가 들어있다 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될까요? 아까 봤던 세제곱 공식을 생각하면 이건 뭐가 되냐? 아까 생각을 해보죠. x 세제곱이 그냥 들어있을 때 3xy x 플러스 y가 들어있었죠. 그러면 그냥 xy x 플러스 y가 들어있을 때는 3분의 1 x 세제곱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axy x 플러스 y가 들어있다. 아니 여긴 b였죠. bxy x 플러스 y가 들어있다. 그러면 3분의 bx 세제곱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뒤에 4차 부분까지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외우기가 쉬워요. 여기 보면은 플러스 c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c로 넣어주면 되고 부호만 바꿔서. 그리고 axy가 들어있으면 일단 xy가 있으니까 모양이 x제곱 모양인데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붙여서 2분의 a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세제곱일 때는 3분의 b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뒤에 어떤 식이 써있던지 항상 성립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써있던 안 써있던 항상 ax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접 써보면 알아요. a x 플러스 y, 그러니까 fx가 ax라고 치면 f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y일 테고, 뒤에는 fx는 ax, fy는 ay 해가지고 이게 두 개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 ax는 항상 이 a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걸 같이 줘요. f'0 뭐 내지는 f'1 해서 이 미분한 걸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f'0이 6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들어있는 ax 있죠. 이 들어있는 ax의 x의 개수 a가 바로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에는 6x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있고 6x 있고 또 쭉 있고. 이상 원리 설명이었고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되게 낯선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돌려서 보면서 직접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이 두 개의 모양을 써놓고 함수방정식과 그 곱셈 공식 모양을 직접 써놓고 비교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에서 나온 부분 설명을 듣기 전에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상으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하면은 물론 이렇게 직접 F1을 물어보기보다는 밑에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으로 막 미분과 기타 등등에 관해서 복잡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그렇게 그냥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앞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공통이니까 놔두고 뒤에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주면 여기 xy, x 플러스 y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xy가 보이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먼저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부분, 여기를 보면은 뒤에 3xy, x 플러스 y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공식이 있었죠. 이렇게 들어있다는 건 이 fx에
x 세제곱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3분의 3 해가지고 x 세제곱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또 이 초록색으로 한 부분 보면 이 부분에 보면은 마이너스 6xy가 들어있죠. 그 말은 이 fx에 2분의 6 하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여기 ax라고 놓을게요. 왜냐면 x의 개수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 여기 보면 마이너스 6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fx에는 끝에 부호만 바꿔가지고 플러스 6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절하게도 f'0이 4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4가 되겠죠. a는 4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함수방정식을 복잡해 보이는 함수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fx를 직접 구했고요. 그렇게 f1을 구하게 되면 1 빼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해가지고 8이 되겠죠. 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